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최근 한 연예인의 부고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꼭 저 뉴스가 아니더라도 통계로도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꽤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자살률이 1위이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높냐고 하면 나머지 OECD 평균 국가의 2배 이상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연령별 이렇게 사망 원인을 조사하면 압도적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에서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좀 자극적인 내용, 뭐 자살 부추기는 약, 우울증 약, 부작용 자살. 이거는 최근에 읽었던 책. 그리고 우울증 약 부작용이 자살이라는 거는 많이 좀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다는 책이 저 책입니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쓴 책이고요. 책 제목은 19, 30분에 읽으세요입니다.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도 저 책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럼 이제 그 10년 사이에 약간 책이 조금 이제 업데이트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출간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자살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면 조금 전에 제목으로 거의 다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국가 간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이 23.5명으로 OECD의 38개국 평균인 10.9명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에서 압도적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일 정도로 어쨌든 자살이 꽤 많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책 내용이라고 하면서 자살 부추기는 약, 그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책에서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꽤 높기 때문에 자살 예방법으로 약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약물에 대해서 약물은 자살 유발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지만 예방법은 단순하다.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책은 많이 만들고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는 줄이면 된다. 이건 꼭 자살이 아니더라도 모든 건강이나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은 자살 예방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살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자살률이 급등한 이유가 항우울제와 처방 진통제 복용 증가라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떤 약물이 이렇게 자살의 기폭제가 되는지 크게 한 7가지 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하는 약물이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이다. 우울증 약은 특히 소아와 청소년에게 자살 위험을 높인다. 2004년 FDA는 모든 항우울제 소아와 청소년에게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으며 2007년에는 젊은 성인, 그러니까 만 18세에서 24세도 포함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약은 싱글레어 알레르기 약입니다. 주로 비염, 천식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몬테루카스트, 저 성분의 제품이 싱글레어라고 보면 됩니다. 효과 논란뿐만 아니라 자살, 여기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신과 부작용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몬테루카스트가 자살 부작용에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여러 접수된 사실을 밝혔고, 미국 FDA도 자살 충동이라든지 공격성, 환각, 우울, 불면 같은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싱글레어와 관련된 미국 FDA 블랙박스 소개하는 뉴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뉴스도 뭐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 약은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히 그 어린 아이들이 뭐 자살이 했지만 어쨌든 꽤 뇌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는 뜻이니까요. 절대 오남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약이 금연보조의 바레니클린, 그리고 또 중요한 약인 ADHD 약인 아토모섹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FDA가 아토모섹틴에 대해서 똑같이 자살 충동 블랙박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말고도 그 책에 보면 오스트리아 보건당국도 그 아토모섹틴의 부작용으로 정신과 관련 74건의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중 절반 이상이
자살과 관련돼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약으로 독감약인 타미플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보면 타미플루를 독감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약으로 정말 많은 사람, 아니면 의료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하지만 불행하게도 타미플루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되어서는 저희 유튜브에서 독감 타미플루 복용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방송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어차피 지금 오늘 내용은 이제 뭐 타미플루의 효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이제 자살을 유발한다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일본인 전 세계 타미플루 1위 처방 국가였다. 2006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이 투신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39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 것만 추락사 3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아닌 미성년자는 타미플루를 복용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 꼭 먹어야 한다면 복용한 뒤 최소 이틀은 보호자가 곁을 지켜라고 이렇게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약으로 탈모체로제 프로페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일부 보면 이제 저 약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라든지 사정장애, 성욕감퇴 등 이미 널리 알려진 부작용에 더해 2003년에는 이제 고위험 전립선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영국에서는 남성 유방암의 위험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작 위험을 경고했으며, 얼마 전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충동 등 부작용 위험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책에서 얘기하는 약은 여드름 치료제인 류아큐탄입니다. 네, 정말 저 약은 부작용이 꽤 심각하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아주 심한 중증의 여드름 치료가 아니면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2004년까지 FDA에는 정신과적 부작용 4,992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자살 관련 부작용은 192건이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류아큐탄 자살 부작용 보고가 줄을 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까지 계속 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서 쓴 책 말고도 여러 의학책에서 항우울제 부작용의 심각성, 거기는 이제 자살도 포함하고요. 정말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책들을 한 2권 정도 더 볼 건데, 물론 저 2책 말고도 정말 여러 책들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볼 책은 보시다시피 정말 대단한 집필진들입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존스 홉킨스 교수, 카디프 의과대학 교수, 클리브랜드의 교수, 그리고 이제 전문의자, 독일의 이제 국회의원들. 정말 이런 대단한 집필진들이 공동 집필한 책인 의학에서 독약으로는 책 내용이고요. 책은 좀 두꺼운 편인데 한번 건강이나 의학에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작, 이제 항우울제가 물론 자살이라고 해서 그 아래 보시면 사실에 근거해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일어난 일들, 정말 영화에서나 볼 그런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전문의이자 의학 박사인 켈리 브로건이 쓰고 2016년 마인드 바디 그린이 선정한 최고의 건강 도서에 선정된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키운다 책 내용입니다. 약간 모르는 분들이 보면 책 제목만 보면 약간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정말 저 책도 건강 우울증에 관련된,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최고의 건강 도서에 선정될 정도로 유익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럼 오늘 얘기했었던 이제 항우울제 부작용으로 성욕 감퇴부터 성기능 부전, 비정상 출혈, 불면증, 편두통, 체중 감소, 혈당 불균형, 폭력적이든 비이성적인 행동, 자살까지 아찔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평균의 2배 이상일 정도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률 1위이고요. 특히 젊거나 어린 연령의 사망 원인의 압도적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예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살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을 줄여줄 것을 저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약은 오히려 자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우울제 오남용을 주의하시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 흔히 말해서 이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내 마음이 뭔가 여러 이유로 좀 좋지 않다면 우선 건강한 신체를 가지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산책을 하든 아니면 뭐 음악을 감상하든 영화를 보든 뭐 그 외에도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친구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당연히 사랑이 우선인 거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